안녕하세요. 은퇴 후 50년 곽성근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그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기적, 아침 6분이면 충분하다, 미라클 모닝입니다. 자,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감명 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일단 이 책은 할 어로드라는 작가입니다. 제가 작가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할 어로드는 우리 모두에게 역경을 극복하고 가장 비범한 삶을 창조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산증인이다. 가장 빛나던 20살의 나이에 음주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6분간 사망했으며 11군데의 골절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으며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의사들을 거부하고 피해자가 되는 쉬운 길로의 유혹을 뿌리쳤다. 66년 전통의 미국 주방용품 전문회사 컷콧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영업의 달인, 울트라 마라토너, 베스트셀러 작가, 힙합 아티스트, 남편, 아버지, 그리고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로 거듭났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난 10여 년간 10만 명이 넘는 청중에게 강연을 통해 영향을 주었고 수십 개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의 이야기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에 실리기도 했다. 자, 순서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라클 모닝. 자, 이 책을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제가 읽으면서 도움받았던 부분, 영향을 받았던 부분에 줄을 쳐놓았어요. 그리고 메모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줄친 곳, 제가 영감을 얻은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례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차례, 프롤로그, 아침을 기적으로 만드는 팁. 챕터 0, 한눈에 읽는 기적의 6분. 챕터 1, 아침을 잃어버린 사람들. 챕터 2, 기적은 절망으로부터 온다. 챕터 3, 평균은 어떻게 성장을 제한하는가. 챕터 4, 아침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질문. 챕터 5, 아침잠을 깨우는 사소한 변화들. 챕터 6, 인생을 구원하는 작은 습관. 챕터 7, 삶의 목적을 찾는 침묵의 시간. 챕터 8, 큰 소리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시간. 챕터 9, 행동과 결과를 상상하며 그리는 시간. 챕터 10,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시간. 챕터 11,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읽어내는 시간. 챕터 12, 세상을 손으로 정리하는 시간. 챕터 13, 나만의 아침으로 최적화하라. 챕터 14, 오래된 습관을 이기는 법. 챕터 15, 내 인생을 바꾼 32일의 기록.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챕터 1, 아침을 잃어버린 사람들. 내용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면, 당신도 엄청난 수준의 건강, 부, 행복, 사랑과 성공을 이루고 유지할 가치와 자격과 능력이 있다. 이 진실을 품고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부채를 100% 청산한다. 하루의 첫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우고 당신의 바라는 성공의 등급을 만드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2, 기적은 절망으로부터 온다. 절망은 극적인 변화를 위한 원료다.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만이 탈출을 꿈꿀 수 있다. 윌리엄 버로우스. 상황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을까? 아마도. 교통사고와 경제적 어려움 등 어느 것이 더 힘들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후자라고 답할 것이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나를 돌보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다. 병원에서의 삶은 쉬웠다. 나를 딱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두 번째 위기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는 엉망이었다. 도미노처럼 내 삶의 모든 면이 차례로 무너졌다.
교통사고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거 정말 싫어해. 뭐가 더 싫어? 달리는 거? 아니, 지금의 상황. 성공의 정도가 자기 개발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저자는 아침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기 개발에 전념한다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의욕 넘치게 시작할 것 같았다. 첫 번째 1시간은 하루의 방향키이다. 만약 내가 잠에서 깬 후 첫 1시간을 게으르고 무계획적으로 보낸다면 무척 게으르고 멍하게 하루를 보내게 된다. 삶이 달라지길 원해? 그럼 먼저 뭔가 다른 것을 기꺼이 해. 삶을 바꿀 만한 습관들을 적어 내려갔다. 명상, 확신의 말하기, 일기 쓰기, 시각화, 그리고 독서와 운동. 새벽 5시 알림이 울리자 두 눈이 번쩍 뜨였고 활기에 찬 나는 흥분해서 침대를 박차고 나왔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기운이 넘쳤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난 아이와 같은 기분이었다. 자, 운동. 알람 시계를 새벽 4시로 맞췄던 거다. 그날 밤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자, 새벽 5시에서 새벽 4시로 바꿨습니다. 스트레스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떨어졌다. 더 활기 넘쳤고 정신은 명료해졌고 집중력도 올라갔다. 진정한 행복과 의욕, 영감이 충만함을 느꼈다. 시작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내 수입은 경제가 무너지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었다. 자, 이게 미라클 모닝이었다. 자, 지금은 당신의 차례.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영감 혹은 절망이다. 토니 로빈스. 평균은 어떻게 성장을 제한하는가? 챕터 3.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후회하며 돌아보는 것이다. 그때 가서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봐야 소용없다. 매일 아침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도전에 직면한다. 평범함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것. 변명거리들을 떨치고 일어나 옳은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계가 없는 삶,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을 창조하는 것.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이다. 겨우 5%만이 금전적으로 자유로운 성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은 95%는 평생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다. 자,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다. 95%의 사람들처럼 힘겹게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라. 지금 당장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고생과 실패, 후회로 가득한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라. 평균적인 삶의 증거들, 평범함에 대한 내용인데 비만, 우울증, 이혼, 빚. 이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가능성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겨지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평범함에 안주하게 하는지 밝혀낼 차례다. 그 누구도 고단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의 일을 사랑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다. 하지만 성공은 언제나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로 착각하고 과거의 한계에 근거해 지금 내가 가진 가능성을 제한한다.
이건 룸밀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루 5만,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 문제는 그 생각의 95%가 전날의 한 생각과 똑같다는 것에 발생한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이번 달도, 내년에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게 이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룸밀러로 과거를 끊임없이 확인한다. 예전에도 성취해 본 것이 없어. 계속 실패만 했잖아. 심지어 해본 것도 없는 걸.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이런 거지. 같은 일은 꼭 나에게만 일어나지. 그냥 포기해 버릴 거야.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안도한다. 생각보다 더 크게 생각하라.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생각의 범위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매일 그것에 집중하고 확인하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음에 스스로를 길들여라.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 지금 내가 있는 곳, 과거에 내가 있던 곳의 결과지만 앞으로 가게 되는 곳, 바로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매일 아침 그들을 눈뜨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이유를 말이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절실한 목표. 12달 동안의 목표를 결정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과 자유와 삶의 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보태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포인트를 많이 해놨습니다. 삶의 목표는 아무 때나 바꿔도 괜찮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목표도 진화하는 것이다. 어떤 목표, 가로 열고, 내 목표를 잠시 빌려가도 상관없다. 어떤 목표든 간에 선택해서 지금부터 목표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다. 목표는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꿈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고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한다. 멋지게 성공한 나를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절로 맴돌게 될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책임감과 성공의 연결고리는 대단히 견고하다.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것들은 모든 누군가의 책임 덕분이었다. 지금 당장 전화를 들어 책임감을 함께 짊어질 동반자를 찾아라. 친구여도 좋고 동료나 가족도 좋다. 그 사람과 미라클 모닝을 공유하라. 특별한 삶은 당신의 과거와 전혀 상관없다. 언젠가는 지금 당장 삶을 개선하겠다는 절망감을 없애버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이 아니라 오늘은 마지노선으로 그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취하지 못했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노력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별한 삶이란 어제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이 모인 결과다.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된다. 자, 지금까지 챕터 3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첫 시간 미라클 모닝,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기적, 아침 6분이면 충분하다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여러분들의 꿈이 항상 절실하고 항상 더 많은 꿈을,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내일의 모습이 되고 내일의 모습이 여러분 1년 후의 모습, 그리고 10년 후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희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미라클 모닝,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